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 장 마감이고요. 오늘 코스닥은 0.01%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7% 하락 마감하였어요. 실제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빠졌고요. 오늘 이 투자자별 매매를 보면 코스피가 엄청나게 외국인 물량이 나왔죠. 굉장한 외국인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갔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뭐 기관 물량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코스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오니까 이제 금융투자가 받아주는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팔았고, 그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전에 사고 팔고 하다가 좀 받아주는 흐름이에요. 뭐 실제적으로 뭐 시총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런 쪽 대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빠졌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0.01밖에 안 빠졌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은 뭐다? 하락장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죠? 오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비차익 순매수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손해보고 팔았다라는 거죠. 기관 투자, 외국인 투자들. 어떻게 보면 투자는 남의 돈으로 그래야만이 결단력이 확실해진다 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은 경우 우리 돈 주고 하기 때문에 단돈 100원이 아까워요. 손절치기도 아쉽다라는 시장에 비해서 얘네들은 그냥 자신있게 손해를 보더라도 위에서 쳐 때려버리고 밑에서 가감하게 사버린다라는 거죠. 결국엔 더 눌릴지언정 또 사면 되니까. 왜? 내 돈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고객이 투자 받는 돈으로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엔 요새 내돈내산 뭐 그런 리뷰가 유행이잖아요. 니 돈 내산, 니 돈 가지고 내가 산 주식의 흐름의 시장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어차피 코스닥이 현재는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저가를 살짝 이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1045포인트 4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재밌는 거는 기존 이 지수 영상에서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요? 1055에서 1057포인트 요 사이에서 뭐가 들어와? 외국인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요때가 요때죠. 8월 5일자. 요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개관은 첫 팔았고. 그러니까 개관은 지금의 자리에서도 첫 파는 거고. 왜? 지들 들어온 물량이 없으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혹은 공매도 대환대출 받은 걸로 첫 팔고 있으니까 개인들 호구 잡는다라고 하죠. 그렇게 쳐 팔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쳐 팔아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들이 매매했던 평균 단가가 요 자리니까 요 밑으로 내려오면 뭐 한다?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 밑으로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이 위에 있을 때는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밑에서 정리하고 이게 위에서 정리 조금 하고 밑에서 받아주는, 더 사는, 그래야 뭐가 돼? 평균 단가가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지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해되시죠? 위에서 많이 사고 이 물량에 뭐 더하면 평균 단가가 많이 안 빠지니까 좀 손해 보더라도 위에서 좀 더 많이 팔고 밑에서 받아버리면 들고 있는 물량이 줄어버리니까
반 정도 준 다음에 밑에서 사면 평균, 여기서 손해는 봤지만 밑에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많이 사놓고 위로 쳐 올려버리면 손해 본 거 이상으로 여기서 우리 메꿔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 개인들은 그냥 위에서 손절치기보다는 물타기 하든 그냥 들고 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감할 수 있는 건 결국엔 내 돈이 아니니까 나중에 메꿔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들이 외국인 기관을 이길 수 있는 건 시간뿐이다, 그래서 존버 라는 말이 나왔는데, 시제적으로 지금은 그런 존버라는 말이 좀 무성실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뭐 신용 미수도 사실 기관 외국인 투자자도 쓸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신용 때문에 최소 뭔 종목이 하나 가다가 물려버리면 최소 한 달은 고생해야 돼요. 또 신용은 연장도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한 번 제대로 물리면 2달에서 석 달 정도는 그냥 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거래량 빵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리는. 이래서 개인들 존버 했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게 요새는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참 갈수록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그냥 볼 수 있고요. 자, 어찌됐든 이 1045포인트 넘어서는지,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내일 기준으로 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도 여기 자리 깨졌으니까 밑자리까지 열려있다. 3200포인트 말씀을 드렸었죠. 그 자리까지 열려있지만 그 자리는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내일은 다시 한번 뭐라 그럴까요, 머리통을 좀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내일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강할 확률이 분명히 있을 거다. 왜? 좀 더 빠졌으니까. 근데 뭐 코스닥이 더 빨리 가면 더 좋고요. 어찌됐든 내일은 반등의 모멘텀이 좀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내일 아니면 모레라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자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뭐 셀트리온만 코스닥에서 움직였다라고 해도 뭐 가언이 아닐 것 같고요. 뭐 어제 영상 찍었던 종목 중에 기술적 반등 나오는 종목들 말씀드린 대로 척척척척 나왔다. 그냥 기술적 반등의 개념으로 좀 움직였다라고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오전에 대원제약이 좀 움직였죠. 계속 주가 흐름을 빵빵 터트렸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운 종목이에요. 현재가도 만원대, 2만원대인데 대주주 물량이 50% 이상이에요. 뭐 시총이 낮은 건 아니지만 현재가 자체가 만원대다 보니까, 1000원, 2000원대가 아니라 만원대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종목의 물량이 아니에요, 흐름 자체가. 그러다 보니 좀 가볍게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기존의 주가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를 한번 강하게 빵 터트려 놓고 그 뒤로 다 강하게 누르다가 이평선 밑에서 박스 치는 흐름을 만들어 주다가 이 자리에서 거래를 빵 터트리고 쳐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까지 지금 딱 먹고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요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낸 거라는 거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정확하게. 그럼 박스권 하단을 때리고 나서 상단을 때리고 눌린 자리예요. 그죠? 뭐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긴 했던 부분인 거고, 자,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18,700원 정도. 지금 딱 종가보다 좀 더 밀린 흐름이죠. 요런 박스권의 흐름이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뭐 예방, 뭐 피브레이트 뭐 상승했다, 뭐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거냐, 좀 더 끌고 갈 거냐는
이 18,700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이에요. 어찌됐든 이 박스권 상단을 때렸다.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자리 위로 못 올려놓는 흐름인 거예요. 일단 맞고 떨어졌고요. 맞고 떨어진 자리에서 일단 18,700원을 사수하느냐고. 그러면 조금 더 밀렸다가 18,700원을 사수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는 17,900원, 즉 18,000원을 이탈하고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뭐한다? 나가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뭐 해야 돼?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한번 내려 앉아야 된다. 결국은 이 박스권 상단을 넘을 확률이 없다라는 거고, 그냥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의 흐름을 앞으로도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18,000원에서 지지받고 뭐 해야 돼? 18,700원 위로 몸통을 올려놓으면서 종가가 끝나야만이 다시 한번 2만원 1차적으로 2만원 확인하고 그 다음에 21,500원을 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고 이 종목을 판단하시면 돼요. 물리신 분들 원래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뭐 쉽게 뭐 꾸준함이 없는 주식이라는 거죠. 왜? 그만큼 가벼우니까, 호가창이 가벼우니까 뭐 삼성전자는 뭐 100억 때리고 뭐 해도 호가창 하나에서 다 받아주는데 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훅 던져버리면 훅 밀려버리는 그림이다. 단기적인 관점에 수급만 들어오는 종목이고 나머지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기회비용을 날릴 거냐 아니면 버텨야 되는 거냐. 대신 그럴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0원과 18,700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알테렐라 기존 이 메타버스 관련이죠. 상승하고 나서 우리랑 메타버스 상관없다 라고 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 하락한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진정봉이 나오고 나서 주가를 한 번 더 올렸죠. 올렸는데 이제 밑에서 올라오던 이평이 꺾어서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린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뭔가 시장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뉴스가 나올 일이 없다면 거래가 당연히 들어올 일이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당분간은 뭐 강하게 눌렸으니까 기술적으로 올라온다라는 거고. 무슨 소리냐? 얌체공 같은 거 위에서 공을 던지면 튀죠. 그러다 이렇게 튀다가 기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인 거예요. 지금이 위에서 던졌고 위에서 바로 떨어졌으니까 한번 빵 하고 튀었고, 그러다가 막혀서 다시 떨어지고 나서 이제는 반등폭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뭐? 뉴스가 뭔가 터지기 전까지. 결국 거래량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요 안에 박스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길게 잡으면 여기까지 요 안에 박스에 들어와 있는 거고, 요 박스의 중간값이 38,400원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 해야 돼? 38,400원을 회복하는 자리가 나와야 다시 한번 42,0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요 박스에서 움직여 줄 거냐, 꾸준하게 이 박스에서 움직일 거냐, 그게 아니라면 이 박스 윗자리로 한 번 더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예요. 요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줄 거냐. 즉 이 위로 42,000원 위로 올라가서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나야 앞으로의 흐름이 신고가든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위에서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 밑에서 움직이는 자리가 나타나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한번 움직이겠지만 그만큼 뭐다? 기회비용을 좀 보내줘야 되는 차트의 흐름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박스일 거냐, 이 윗박스일 거냐의 기준인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위에서고 42,000원 위에서 42,000원
위 48,000원 아래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두 번째 그나마 나은 건 여기에 중간값과 여기에 중간값의 사이겠죠. 45,000원과 38,0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거냐. 이도 저도 아닐 거면 42,000원에서 34,000원 사이에서 움직임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움직이면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라는 거죠. 올라올 때 뭐 구름대가 또 하나의 저항이 된다라는 거고, 결국엔 45,000원을 못 넘어선다라는 거고, 당분간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거냐? 1차적인 하락을 하고 올라왔다가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못 받으면 한 번 더 눌린다.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3S라는 종목인데 뭐 에어컨 관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주가가 못 가요. 신일전자도 마찬가지, 옴니 시스템도 마찬가지, 이 3S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더 재밌는 건 코로나 관련해서 뭐 오늘 2,000명이 육박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기존에 1,400명, 1,500명이 나오더라도 특별하게 못 갔어요. 주가를 다 눌러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흐름 중에 하나예요. 무슨 소리냐? 이 시장이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최소 하루 사이에 5에서 10%는 감내를 하고 이 자리 말 그대로 마이너스 10%까지 버틴 뒤에야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 홀딩을 할 거냐를 생각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10에서 더 빠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여기까지 버티더라도 결국에는 내 본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성정보 같은 거 분봉만 보더라도 그렇죠. 최근에 이런 분봉이 미친듯이 많이 나오죠.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그랬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도 5% 10%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6%예요. 6%. 5에서 6%를 감내를 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못해도. 그러면 이 3S 뭐 여름 관련된 종목들, 이제 말복도 지났고 여름이 다 지나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뭐 9월 초까지는, 8월 말까지는 좀 더위가 있겠지만, 무더위 때 안 가고 무더위가 꺾일 때 얘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거냐. 뭐 신일전자 미친 흐름이죠. 이거 누군가 공매도를 억지로 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공매도 아닌 이상은 나올 수 없는 흐름이에요. 흐름 자체가 일부러 억지로 누른다라는 거죠. 미친듯이. 그러면 시기가 이제 여름인데, 여름에 가야 되는데 다른 테마에 눌려서, 오늘은 또 셀트린에 눌러서, 뭐에 눌려서 돈이 없다 보니까 요런 애들이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눌러놔. 그러면 이제 막상 얘네들이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시장에 관심이 떨어져 버려. 그러면 뭐 한다? 주가가 아예 그냥 주저앉아 버려서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3S라는 종목도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직 주가가 강하게 누르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 양봉의 이 중간값 3,550원을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탈을 할 거냐 못 할 거냐의 관점인 거고, 여기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3,550원에서 3,450원 사이, 요 자리를 이탈을 하냐 안 하냐의 관점인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 됐든 단기적으로 3,800원대까지는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좀 3,800에서 3,950원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다. 지금 시장이 애매하고 뭔가 수급이라고 하죠. 수급이 계속 대형주 위주로 쏠려버려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다 쏠렸다가, 오늘은 또 셀트리온에 쏠렸다가, 또 기타 등등 뭐 엉뚱한 거에 뭐 2차전지에 쏠렸다가, 나머지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전혀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끊임없이 거래량 없이 눌려버린다라는 기준이면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만 이게 여기까지 밀렸을 때 물타기를 어디서 했냐, 내가 어디서 매수했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무시 못할 자리라는 거죠. 그게 참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올라왔다가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못 올라와 버리면 그럼 그런 흐름 보이려면 이제는 버티는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못 버티면 굳이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 그냥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얘도 3,550원에서 3,450원 사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뭐 원팩이라는 윈팩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최근 뭐 경영권 매각이라는 이슈가 좀 붙은 것 같아요. 경영권 매각 소식에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계속 윗골이 달면서 기존에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요 자리 이후 자리 여기서 거래가 터졌었던 자리고, 이 위의 자리에 대한 매물을 최근에 소화를 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 주가를 또 한번 눌렀거든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고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요 자리 안에서 이거 좀 지울게, 헷갈리니까. 요 안에 박스권의 흐름인 거면 요 안에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2,540원이거든요. 오늘 그 자리를 살짝 다 이탈을 해놨죠. 그럼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2,380원이 나오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웬만하면 2,380원과 2,540원의 중간값이 2,450원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분명 윗꼬리가 달면서 물량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가는 흐름도 있지만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채웠던 이 몸통을 오늘 다 메꿨거든요. 그죠? 일단 메꾸고 밑꼬리를 살짝 달고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 메꾸는 이 밑꼬리 자리를 잡아먹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다? 주가는 한번 끌어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끌어올라가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지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찍은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끌어당기는 모습, 즉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어제 영상을 드렸던 이 버킷 스튜디오처럼 얘도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자리를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헤이산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 삼성에서 디지털 화폐 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또 그냥 4일 연속 음봉으로 좀 주가를 눌렀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흐름에서 이 디지털 화폐 혹은 뭐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추세의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 추세를 깨고 내려앉으면서 주가가 내려앉았거든요. 내려앉으면서 실제적으로 물량을 위아래 치고받았던 자리가 요 자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요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다? 이 주가가 이 밑에까지 눌리는 자리인 거죠. 요렇게.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 2,780원 혹은 조금 더 눌린다 하면 이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상단이 목표가, 하단이 지지라인이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면 얘는 2,700원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뭐다? 어찌됐든 기술적 반등이든 추세적 반등이든 이 구름대 상단을 한번 때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기술적 반등으로만 끝난다면 구름대를 넘기지 못하고 맞고 흘러내리면서 이 구름대를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흐름이 나타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가를 한 번 더 치고 올릴 수 있는, 그거는 뭐다? 거래량,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삼성 디지털
화폐 이슈가 부각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최근에 영상 한번 찍었더니 한국파마도 구름대 안에서 여기가 목표, 그리고 여기가 지지라인, 그죠? 이 자리를 뚫고 내려오니까 한번 다시 올려주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흐름처럼 이 K사인도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몬이라는 종목이죠. 뭐 노바백스 관련된 종목이고, 사실상 대장은 SK 바이오 사이언스고요. 어제 슈팅이 강하게 나왔었고 윗꼬리를 달아줬고, 오늘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4180원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시간에서 좀 올라왔죠. 미리 선점을 해놨더니 시간에서 좀 올라왔더라고요. 4600원대로. 왜냐, 몸통을 만들어 놓고 거래량을 터트렸는데 주가가 많이 안 눌렀다라는 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4600원대 4600원대면 최근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 이 고점 위라는 거죠. 위에서 시가가 내일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여기 시가가 여기서 형성된다면 위로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을 때가 4,800원대가 있다라는 거죠. 4,800원, 4,850원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 내일 체크해라. 이해되시죠? 밑으로 조금 밀리는 건 4,600원대까지 열어놓고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 못 넘어서는지 체크해라. 넘어선다면 요 자리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하러 간다라는 거고, 여기서 못 넘기고 밀리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뭐다? 이제는 관심 꺼라. 당분간은 안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안 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뭐 엉뚱한 대형주에다가 수급을 다 쳐넣어가지고 얘네가 힘을 못 받아요. 이래나 저래나.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정화금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얘는 시간에서 안 움직였네요, 전혀. 얘 같은 경우도 어제 거래가 빵하고 터지고 버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주봉상에 보면은 그럼 위로 올라갈 자리는 이 구름대 상단 35,5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기존에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가 34,500원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34,500원 자리가 나와요. 딱 여기 밑꼬리 자리가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강하게 뚫었다라는 거고, 원래 거래량이 없었으면 뚫지 못할 자리를 강하게 뚫어놓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 누르고. 그럼 지금의 오늘의 저점 자리가 기존의 흐름에서 어디에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에 대한 거래량이 터졌었던 자리에서 흐름을 보면 여기서 한번 윗꼬리를 만들어 놓고 일단 이 자리를 못 갔죠. 못 가고 나서 그 다음날 봉을 만들었던 자리에 보면 저점이 어디에요? 오늘의 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고점을 오늘 넘겼다가 결국엔 이 자리 밑으로 밀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34,000원이 단기적인 손절 자리가 되는 거고, 그래도 좀 더 지켜주는 흐름은 31,300원 어제 몸통 위에서 내일 혹시나 눌리더라도 이 위에서만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할 거고, 결국에는 어디? 요 자리 1차적인 요 자리 넘기는지 확인하고, 못해도 요 자리를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여기까지는 확인하고 죽을 수 있는 관점. 여기까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요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알서포트라는 종목이죠. 오늘 오전에 저희 회원님들한테 시스웍, 인성정보, 알서포트, 그리고 비트컴퓨터 요렇게 좀 지켜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오전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다 오후장에 좀 움직였거든요.
뭐 2,000명 넘었다가 아침부터 뉴스가 나왔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시장이 이 재료가 나올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재료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라는 거죠. 즉 가지고 있는 돈이 한계가 되니까 돈이 얼마 없으니까 이 안에서 우선순위를 계속 정하는 거예요. 이 재료에 대한 우선순위.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흐름이 나타난 거고 어찌됐든 확진자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이 갭자리를 다 메꿨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뭐예요? 원을 그리고 있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틀 자체가 요 안이니까 요 안에서 움직이면서 주가를 돌릴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근데 요런 흐름이 나타나면 가다가 똥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술 처먹고 운전한다라고 할 수 있듯이. 그러면 지금의 이 원 원래 이 틀 안에서 변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강하게.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틀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인데 여기서 고속도로를 한번 타줘야 얘가 급하게 가고 급등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원래 가던 길로만 가려면 뭐다?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종목 자체가.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1차적으로 일단 이 상단에 요 자리까지 한번 올려다 놨으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거래량 몸통으로 확인한 자리거든요. 오늘 딱 1,400원 이 자리를 확인했으니까 다시 한번 눌릴 때 이 만원 1만원을 지지하는지 체크하시고 이 자리 지지가 나온다면 1만원 지지가 나온다면 주가는 어찌됐든 다시 한번 1,500원대에서 11,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000원대를 넘어야만이 추세가 반전된다. 그러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만 한번 만들어 놓고 주가는 다시 한번 눌러야 된다. 눌리든 아니면 횡보하다 다시 말씀드렸던 그 길로 가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지금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인데 실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많이 눌리면서 얘도 같이 눌렸어요. 근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바닥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얘도 바닥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왔고 기존의 고점 부근까지 또 올라온 자리인데 그리고 월봉상의 그림을 보면 기존의 추세가 가던 추세였단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가던 추세였다가 이 추세가 깨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추세로 들여놓은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이 추세대로 갈 확률이 높아요. 일단 이 중간값은 못 넘겼지만 밑으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대로 다시 한번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8,500원 정도가 큰 장기적인 손절 자리가 되는 거고 바닥 대비해서 그래도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고요. 기존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삼각수렴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기준이라면 눌릴 때 이 삼각수렴 자리까지도 열려져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려면 너무 뭐라 그럴까요? 감내해야 되는 폭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이 양봉이 터졌던 요 자리에 대한 중심값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딱 중간값에서 지지를 받은 자리예요. 그죠? 그럼 단기적인 자리는 오늘의 또 저점 혹은 좀 더 열리더라도 조금 더 열리더라도 9,100원대까지만 열어놓고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만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이 만원대 위로 올라서냐 못 올라서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진다. 즉 지금의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더 누를 수는 있지만 9,100원을 유지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이 만원이 1차적인 저항이 되겠지만 이 자리 위에서 버티는 그림, 즉 밑에서 움직이는 그림이 아니라 위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좀 기대해 봐야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린 그 추세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바라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